교육 시작할까요? 다들 모여줘. 베벨은 처음이신가요? 네, 녹화를 해볼까요? 네. 녹화했어. 아, 예전에 처음.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베벨 설정을 먼저 보려면 관리 기계 안에 이제 이 기계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헤드 베벨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또 보면은 베벨 관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제 머신닝 할 때 여기 있는 설정들로 적용이 될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베벨은 책에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베벨에 관련된 매뉴얼을 지금 제가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이 절단 형태라고 한다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있으면은 이 사각형의 선분을 전부 다 진입 진출선에 만들어서 쓴다는 개념이고, 절단 타입에 의한 그룹 같은 경우들은 같은 타입일 때는 그 세그먼트를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좀 그림이 필요할 거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선분이 있으면은 각 선분별로 이렇게 선분을 다 쪼개서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절단 타입. 그 다음에 절단 타입에 의한 그룹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상계선 30도고 얘도 상계선 30도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여기 진입선을 안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은 타입에 의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각도에 의한 그룹 같은 경우들은 여기서 같은 각도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하나에 이뤄주는 거예요. 얘가 뭐 하계선이고 얘가 상계선이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일단 타입이 다르고 각도가 똑같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선분으로 이제 이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위험해요. 하계선에서 상계선으로 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차라리 타입까지는 괜찮습니다. 타입으로 간다면은 같은 개선이기 때문에 얘가 각도가 다르더 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지만 뭐 하계선에서 상계선 간다는 건 이렇게 완전 바뀌는 거기 때문에 품질 자체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단 타입을 기본으로 많이 쓰실 거고, 두 번째는 같은 타입에 의한 그룹을 많이 쓸 겁니다. 이 같은 타입에 의한 그룹은 보통 원호 개선일 때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상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뭐 이렇게 선분들이 다 끊어져 있으니까 뭐 요럴 때 같은 20도인데도 이제 얘네들은 가다가 이렇게 진입선이 나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품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이어가게 하려면은 그 절단 타입에 의한 그룹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격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선분과 선분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이격길이를 뜻하는 건데, 그냥 스탠다드 1mm로 일단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보시고, 만약에 뭐 원호 베벨이라든지 안에 내부 홀 베벨 자체가 많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격길이를 조금 더 줄이시면 돼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격길이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원이, 그리고 제가 잘 못 그려서 요런 원이 이제 이렇게 뚝뚝뚝뚝 끊어지는 그 길이를 이격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더 쪼개면 쪼갤수록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mm로 잡은 상태로 작업을 하고,
그 내부 베벨 자체가 좀 선본 자체가 좀 면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이격길이도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작게. 네, 더 작게 뭐 0.2나 0.5 이런 값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보상은 보상이고, 그리고 루프 순서 이게 조금 중요하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스탠다드로 계속 쓸 겁니다. 베벨에도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예. 뭐 이제 아래쪽 직교, 위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래쪽은 하계선, 직교는 아이컷, 위쪽은 상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옆면으로 봤었을 때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요게 상계선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요것도 하계선이에요. 이거를 저희는 부위계선이라 부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각 업체마다 용칭이 다 다르긴 한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다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각도가 있고 아이컷이 있는 거는 상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니다 잠깐만. 그림 그리는 것보다 제가 나중에 타입을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은 루프 순서로 좀 되돌아가다면은 이 하계선 같은 경우들은 항상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하계선을 먼저 작업하고 아이컷 작업하고 상계선을 작업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Y 계선이 있으면은 항상 그 상계선의 Y는 이 2번이랑 3번이 적용이 되는 거죠. 어차피 상계선은 Y에서는 이 1번이라는 하계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컷부터 작업하고 상계선으로 작업하고, 하계선 Y 같은 경우들은 하계선부터 먼저 작업을 하고 아이컷을 작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는 웬만하면은 변경이 안 되고, 뭐 이제 현장에서 바꿔달라고 한다면은 바꿔줘도 되겠지만 면 자체가 품질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뭐 이 상면 같은 경우들도 여기서 이미 상면을 치고 여기서 작업하게 되면은 이 높이가 달라지겠죠. 레이저는 여기서 쏴야 되는데 상면을 이미 쳐버렸기 때문에 레이저는 이 부분 절단할 때 여기가 아니 밑으로 내려가서 절단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품질이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순서는 하계선, 직교, 위쪽 이게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서 직교 절단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개선 타입이 뭐 이런 K 개선, 얘네들을 K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상계선이 있고 아이컷이 있고 하계선이 있고, 이제 이런 타입인데 이런 타입에서 개선부터 다 작업하고 아이컷만 이렇게 작업할 때 쓰는 게 이 끝에서 직교 절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잘라봐야지 아는 거고 면이 더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개선부터 다 작업하고 이 제품에 있는 개선부터 다 작업하고 나서 아이컷을 작업해도 되고, 아니면 이 선분별로 이제 뭐 하계선 작업하고 개선 작업, 아이컷 작업하고 또 개선 작업하고 아이컷 작업하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따기 없이 모든 요소의 끝단 절단이라는 거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개선을 머시닝을 하면은 요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인데 이 마지막에는 진출선을 안 남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남기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못따기 없이 모든 요소 끝단 절단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끝나고 나서 직교를 더 나가게 되면 얘네들 이미 제품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안 잘라도 되기 때문에 끝단에 안 남긴 건데, 이제 뭐 면을 조금 더 정밀하게 하고 싶거나 두꺼운 두께를 작업할 때는 이제 이거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 진입 진출선값 이거는 여기서는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건 어디서 설정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크게 없고, 뭐 탄젠트 절단 각도는 무조건 90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베벨의 한계 각도가 있습니다. 이 베벨의 한계 각도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이 베벨 레이저 작업할 때는 이 진입선 자체가 각자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그먼트로 이렇게 다 쪼개져요. 근데 이 내면 자체가 전부 다 같은 개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제일 처음에만 진입선이 나오고 한 번에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 값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벨 한계 각도를 80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80도 이하로 있는 애들은 선분을 안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80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베벨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대 각도는 45도입니다. 45도 이상은 당연히 기계에서 작업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베벨 타입에 의한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뺀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안 했을 때의 설정은 뭐 나중에 뭐 내일 설명드리겠지만 이 각도에 의한 보상값도 따로 잡아야 돼요. 여기. 왜냐면 이제 뭐 0도, 뭐 15도,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각도에 따라서 보상값도 다 다르게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각도에 따라서 보상값이 하나로만 나오지만 만약에 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K 계산, Y 계산, X 계산, V 계산 전부 다 보상값을 따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값이 다 똑같아요. 같은 값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특정 K 값이 K 보상, K 베벨이라든지 뭐 X 베벨에서도 이 보상값을 따로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변경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작업을 하는 업체는 없다는 거죠. 이 베벨에 쓰는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베벨 용도는 보통 다 용접용으로 많이 써요. 때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차이가 나도 기본 1mm 그 정도를 다 생각하고 일단은 쓰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보상까지는 그렇게 맞추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베벨을 해봤는데 딱 한 군데 빼고는 그냥 써요. 한 군데는 진짜 0.1mm까지도 다 오차 범위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거의 좀 드물었던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베벨 뭐 1mm까지는 오차 범위 괜찮다 하시면은 요거를 그냥 체크를 빼셔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본 설정인 거고, 이 보조 진입 진출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레이저의 진입 진출선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 같은 경우들은 당연히 진입선이 뭐 몇 미리 정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절단을 하겠죠. 근데 베벨 같은 경우들은 무조건 선분을 다 쪼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그 쪼개는 선분의 보조 진입선 진출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질별로 두께별로 전부 다 설정이 여기가요. 설정이 다르다는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재질별로 두께별로 이 보조 진입 진출선 값을 여기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이 이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머시닝을 한번 해볼 건데, 머시닝을 하기 전에 그 제품의 개선을 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베벨이 있는 이제 베벨을 넣어야 되는 그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당연히 이 제품을 더블 클릭하기 전에는 단품 분류 작업이 다 끝나 있어야 되겠죠. 단품 검증도 다 끝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단품에 베벨을 넣는 방법은 머시닝 기법에서 스탠다드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베벨에서 베벨이라고 있습니다. 천천히 뭐 필기하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베벨 누르신 상태에서 원하는 선분들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해가지고 승인, 요렇게 이제 창이 뜨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부위 개선인데 초기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긴 거고, 여기서 당연히 각도를 주면은 최종 각도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상계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하계선이겠죠. 뭐 여기서 최종 각도랑 초기 각도랑 최종 각도를 다르게 잡으면은 컨티뉴 베벨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쓰시는 업체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면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각도를 바뀌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컨티뉴 베벨이라고 부릅니다. 연속 베벨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이 상면 Y 같은 경우들은 이제 여기서 직립 베벨이라는 게 더 생겨요. 직립 베벨은 이 개선에 들어가는 I컷 두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상면 베벨에서는 당연히 각도를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초기 각도라는 거는 이 베벨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께가 중요해요. 얘가 3.2T잖아요. 그럼 1.6, 1.6 들어가 있으니까 또 절반만 나오는 건데, 얘를 뭐 1로 했다.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절반은 이제 상계선 30도가 되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I컷 절단을 하는 거죠. 두께를 좀 높은 거 잡을 걸 그랬네요. 헷갈리실 것 같네. 잠시만요. 바꿀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뭐 화면은 똑같을 거고요. 화면도 이제 30도 놓고, 얘네들도 초기 각도 10mm 하게 되면은 여기 직립의 10, 그 다음에 개선의 10, 총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I컷의 보정을 다 맞춘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K 계산, X 계산입니다. 죄송합니다. X 계산. 이렇게 하게 되면은 X 계산은 I컷이 없어요. I컷이 없고 상계선, 하계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순서는 하계선부터 먼저 작업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K 계산. K 계산도 여기서 이제 이 세 값, 요 세 가지 값을 넣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끔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상계선이 5mm, 하계선 5mm, 나머지 있는 10mm를 I컷으로 절단한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총 6개를 넣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넣게 되면은 여기서 뭐 하계선, 상계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그냥 그 베벨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저장하시면 끝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배열과 머신링 가셔가지고 20T 베벨은 무조건 이 베벨에서 머신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베벨이라는 가스에서 머신링 하셔야 되고, 이 여기 있는 이 일부 중에 한 개라도 베벨이 있으면 무조건 베벨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머신링 넣을 때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여기는 I컷이 아니라 영도가 되는 거예요. 영도랑 I컷이랑은 다르거든요, 개념이. 실제로 I컷은 그냥 I컷인데, 영도는 이제 뭐 1mm, 1도, 2도 좀 꺾어서 작업을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베벨 타입은 좀 다르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머시닝을 하시면 되는데, 제품이 이제 이 여유선에 딱 맞게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머시닝 자체가 이렇게 보조 진입 지출선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머시닝을 하는 겁니다. K 개선이니까 여기서 하계선부터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I컷 작업하고, 상계선 작업하고. 예. 여기서 들어가는 이 부분이 보조 진출선. 예. 지금 들어가는 게 보조 진입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개선부터 먼저 작업한다고 설정이 아마 되어 있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베벨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베벨 방법도 있거든요. 파이프에 접합하는 그 개선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3D 베벨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베벨이랑 같이 쓰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두꺼운 두께를 작업할 때 뭐 얘네들을 뭐 옵셋 해가지고 한 10mm 정도로 옵셋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의 선은 이어주고, 이거 그냥 작업 방법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을 3D 베벨을 쓸 건데 이 아래면에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아래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연결 되어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베벨을 하기 전에 뭐 진입 사운드를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머신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뷰어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방향으로. 그럼 들어간 각도를 알아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옵셋 값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눕는 거죠. 보면은 한 방향으로 이제 눕는 거죠. 저기는 위아래 파이 직경이 같아야 되는 건가요? 다른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보통은 같은 상태에서 저 아랫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작업은 되긴 하거든요. 다른 사이즈가 해볼까요? 다른 사이즈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얘를 15로 하고 치집 아, 저기 옮겨볼게요. 30 될까요? 지금 각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뭐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안 될 것 같은데. 모양은 나오는데 예. 나중에 저희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는 거는 예. 저게 그럼 내경 안에 들어가는 홀만 저렇게 기준입니까? 외경도 된 겁니까? 내경만 됩니다. 내경만. 네.
아까 방금 보여주셨던 것 중에 네, 홀을 그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홀 값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변경 가능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홀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특정 홀만 찾아가지고 네, 몇 파일로 바꿔라. 네, 뭐 그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무조건 지우고 새로 예를 들어, 시작을 하던. 네, 뭐 여기서 지요 요소 데이터 보기에서 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파일을 바꾸고 싶다. 그럼 얘네들을 뭐 15로 바꾸고 나서 한 번에 다 바꾸겠다. 한 번에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베벨 끝인가요? 네. 베벨은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서 설정하는 거라든지 그림 화면에서 머시닝 입히는 거, 그 개선 입히는 거. 어차피 별과 머시닝에서는 그냥 머시닝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데요. 만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베벨은 계속 하시다 보면 또 궁금한 게 더 생기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사실 답니다. 어차피. 네. 거기 저 뭐지 그림에서 홀마킹 하는 거나 이런 거는 홀 마킹이요? 네. 예. 아, 아니면 홀이 작은 경우에 알아서 홀마킹을 하는 건지. 그렇게도 설정은 하실 수는 있고, 마킹 바꾸는 거는 그냥 이 머시닝 기법에서 여기 마킹을 여기서 이렇게 누르시면 바뀝니다. 선마킹이 되잖아요. 네, 포인트. 네, 찍는 포인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품질 안 줘도 되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시그마는 이 품질을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품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 특정 두께에서 이제 몇 파이 이하까지는 자동으로 나와라 하는 설정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파이 지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얘네들은 방정이기 때문에 뭐 10파이 이하까지는 뭐 마킹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도트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도 할 수 있거든요. 두께별로도 들어가는. 두께별로 다 가능해요. 일이 많은 거죠, 결론은. 네. 정밀하게 설정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다 꼼꼼하게 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설정을 전부 다 공유를 하려면 특정 파일을 덮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여기서 베벨의 보정을 바꿨다 해서 나머지 애들도 같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 설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베벨이라든지 아이컷의 보정을 잡을 때는 어떤 하필 씨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돼요. 어떤 누군가 하신다든지 어떤 한 분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업체 갈 때마다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보정 잡는 거는 한 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면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정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덮어 쓰나요? 어디 폴더 안에?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벨 딱 30분 됐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디 찾아봐도 베벨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베벨 없습니다. 베벨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베벨에서 제일 처음에 그냥 단품 선택해서 여기 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 베벨의 작업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벨과 머시닝에서 이제 머시닝을 하는 것까지. 녹화 안 되고 그거 있어. 아니야? 녹화 안 되고 있는데. 연결.
그건